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아이린의 중요한 종목 안 하세요? 날씨가 쌀쌀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그런 기상청의 이야기도 있죠. 네. 예. 그런데 오늘은 뭐 이 거래소 쪽에서 차익거래 매물 이 부분이 기관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 거래소는 약세를 보이고, 뭐 대형주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 매물을 받아내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약세를 보였고,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쿠팡 연관된 관련 부분들이 특히 이제 저가주 중심으로 상승을 많이 한 부분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어제 월요일, 화요일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미국 시장이 국채금리가 1.3% 넘어섰다라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1월 소매 판매와 또 물가지수, 그리고 또 내일 FOMC 의사력 공개, 그리고 금요일 날 옵션 만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확인해봐야 될 변수, 이런 부분을 앞두고 다소 숨고르기 장세를 펼쳐졌다라고 보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아이린 전문가님은 역시 시장의 중심 종목을 잘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섹시하고 잘 빠진 종목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시장 변수 말씀하셨듯이 네. 시장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1.3%를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꾸준히 이 부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또 다른 변수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해서 부양 정책 기대감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이런 이슈가 또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또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달은 조금 박스권에서 장이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전문가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항상 같습니다. 지수 생각은 이런 네. 부분이죠. 종합주가지수는 3,000포인트와 3,200포인트 가두리에서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 나줄 수도 없고, 또 급락할 수 있는 우리 기반의 흐름도 아니죠.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 실적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69%까지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흐름들이 나아지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가 1.31%까지 올라가는 좀 속도의 문제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미국 FOMC 의사록에서 지난번 이야기했었던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올까 하는 우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는데, 사실 금리가 일정 정도 반등하고, 그리고 또 FOMC가 용인하는 부분이 1.5%까지는 그렇게 크게 유동성을 축소하거나 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 거고, 또 이전에 FOMC 회의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다라고 한 이후에 2%대까지는 선행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이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제 쉬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는 제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사실 국채금리가 1.3%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이 움직인 모습이 나타났다면, 오늘 적어도 은행 섹터가 3% 이상 급등을 하고 보험업 섹터가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종목별로 상승하는 종목은 있어도 그렇게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쉬는 명분을 제공받았다라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섹터나 또 경기 기대감, 재개 기대감 흐름 속에서 순환하는, 그저 지수에 좀 부담이 없는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순환 흐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본 건가요? 네,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뭐 먼저 말씀을 전문가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뭐 더할 게 없는데요.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오늘 강한 이제 이슈 전문가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강한 이슈는 쿠팡 관련 내용 부분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이 오는 그렇죠.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 더. 예, 하나 더는 또 시진핑이 뭐 전화했다죠. 예. 뭐 전화는 가끔 하나 봐요, 그죠? 예. 오늘 굉장히 핫했던 게 또 가상화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오늘 반등이 좀 나오나 했는데 강한 반등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이제 시장에 이슈가 됐었는데, 또 이거 비트코인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전문가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남들이 다 좋다고 그럴 때는 쳐다를 안 봅니다. 오히려 보유하고 있었다면 네. 비중을 축소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용어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는 가상화폐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암호화폐라는 그쵸, 암호화폐.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가상화폐 하면 좀 가짜 화폐 같잖아요. 그죠? 이제는 근데 투기보다는 좀 투자 자산으로 조금 인식이 되는 부분이 나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이제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과 그 비트코인하고 이제 주식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전문가님 생각 어떠세요? 왜 자꾸 제 생각을 물어보세요? 본인 저는 말씀하세요. 제 저는 사실 얘기만 할까요? 이렇습니다. 네. 저는 그 암호화폐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를 잘 안 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리얼한 내용을 전달하기가 좀 그거하기 때문에 전문가분이 하셔야죠. 전문가. 저는 사실 물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얘기를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고 예전하고는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뭐 큰 비중이 아니라면은 나쁘지 않다. 또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뭐 관련주를 사는 게 나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뭐 지금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향후에 31만 달러까지 간다고 해요. 근데 5만 달러 이제 돌파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6배를 간다는 건데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JP 모건에서도 14만 달러 이상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전망을 굉장히 잘 놓고 있거든요. 10만 달러 이상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 보여지고 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급등한 만큼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한 몇만 5만 달러 달러 돌파했어요. 정도죠. 예. 그럼 그 시티 은행이나 이런데 제가 8만 달러에 싸게 줄 테니까 그뭐 5만 달러에 제가 사서 8만 달러에 넘기면 될까요? 몰라요. 제가 이제 왜 시티는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저기 먼 목표가를 제시하는 부분에 그죠? 너무 큰 기대를 그렇죠.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지금 잠깐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숨고르기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일단 이리저리 뭐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 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뉴욕 멜론 은행이나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암호화폐를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그냥 우리 시장의 투기보다는 투자 자산으로 좀 인식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이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좀 실적도 지금은 투기로 이제 보고 있지만은 훗날에는 지금보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대부분의 은행 예금과 적금을 제외하고는 위험 자산인 부분이죠. 위험 자산은 항상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잘 올라가면 투자고 투자에 실패하면 투기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도 아플 수 있다라고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 미래 부분에 올라간다라는 부분 그 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중간중간 조정 들어올 때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에 위험 자산에 투자하실 때는 내가 그러한 고통 그러한 부분들의 조정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명확히 서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은 지금 막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상황 속에서 이 폭발적으로 더 시세를 내는 역할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후발적 뉴스가 나오는 데에서 단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훅 샀다가 맞아요. 그건 그죠? 안 되죠.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못 견디는 그쵸.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지수는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종목은 너무너무 아플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쯤 시청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섹시한 종목은 네, 도대체 섹시한 종목. 뭐길래 이렇게 시황을 오래 이야기하느냐. 오늘은 제가 물류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전에 제가 여의도 주식원에서 한번 드리고 이제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급등했었는데 또 상한가 거의 찍었죠. 또 거의 투상 찍은 건데 그리고 난 뒤에 쭉 밀어버렸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리아센터 많이들 아실 텐데요. 예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그 플랫폼 신규 창업 건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동사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 차례 급등이 됐고 아마존 관련한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주가가 뭐 석 달째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뭐 메이크샵도 있고 몰테일도 있고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겠지만 또 공공 배달 단골에 뭐 스태프팜 이런 등등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밀었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물류 관련주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쿠팡 관련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 며칠 전부터 봤어요. 그런데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이라서 좀 반등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고 좀 드리자 싶어서 이제 봤는데 오늘 9%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10,000원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을까 보여지니까요. 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해서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10,000원까지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고 시초가에서 한 뭐 5% 정도 밀어낸다. 그 사이에 2분할 3분할 매수하셔서 9,8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차트 모양은 섹시하네요. 네. 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양봉을 냈고 또 2월 4일 날 보니까 코리아센터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뭐 여기서 한 5,000주 매수했다. 뭐 판 거보다는 좋은 뉴스죠. 네. 자, 근데 이제 매출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 뭐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고 네. 뭐 시가총액이 6,700억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가격이 싸다. 저평가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성장에 이제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줄 거냐 하는 부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잠깐 멈추고요. 이게 글씨가 뭔 말인지 저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야 해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한 이후에 또 다른 방송에 또 가셔야 돼서 이렇게 잘 나가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종목 부분 이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만 목요일 금요일 부분들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확인하면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항상 뭐예요? 남들이 막 사고 싶을 땐 조금 참고 남들이 팔고 싶을 때는 좀 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오늘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